이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내 태권도 인생도 끝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아스예요. 한국에서 태권도의 진수를 배운 후 스웨덴으로 돌아와 작은 도시 외곽에 도장을 세웠습니다. 태권도는 제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에서 수련하며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 아이가 제 도장에 찾아왔습니다. 에밀이라는 10살짜리 소년인데요. 첫 인상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운동복을 입는 것부터 싫어하고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더군요. 다른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는 동작을 따라하며 열심히 수련하는 동안 에밀은 구석에서 장난만 치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에밀처럼 반항적이고 의지가 없는 아이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반대로 저를 시험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몰입할 때 에밀은 일부러 장난을 치며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도장 안이 점점 어수선해지고 다른 아이들까지도 에밀의 장난에 휘말려 집중하지 못하니 솔직히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에밀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의 눈빛 속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단순히 장난이 심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숨어있는 듯했습니다. 운동복을 입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한 반항과 분노를 품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그 감정의 발현이 바로 도장에서의 반항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도장에 온 지 며칠 뒤 에밀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들은 제게 에밀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에밀은 점점 더 마음을 닫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지금처럼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에밀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죠. 에밀은 여전히 도장에서 반항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태권도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 속에선 이 아이를 꼭 변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커져갔죠. 한국에서 배운 태권도의 정신이 바로 인내와 끈기, 그리고 끝없는 도전임을 알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에밀의 부모님은 아들이 태권도를 통해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태권도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닿아 그를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에밀의 반항적인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수련에 집중하는 동안 에밀은 여전히 도장 한쪽 구석에서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부모님은 에밀이 태권도를 통해 변하길 간절히 원했지만 그의 마음을 여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장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수업을 열기로 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깊은 철학이 담긴 무예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에밀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태권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저는 먼저 태권도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태권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무술이야. 이 무술은 한국 사람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전시킨 것이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 아이들은 생소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밀은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태권도의 철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야. 이건 내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배우는 과정이야. 그래서 태권도에서는 예의와 존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도복을 입는 것도, 도장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이야. 아이들은 이내 도복을 갖춰 입고 도장에 들어설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 역시 처음에는 건성으로 따라했지만 제가 그에게 직접 다가가 에밀, 이 도복은 단순히 운동복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미묘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권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태권도는 전신 운동이야. 팔과 다리, 온몸을 사용해 근력과 유연성, 균형 감각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심폐 기능도 강화시켜줘.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첫걸음이야. 게다가 태권도를 통해 너희는 자기 방어 능력도 키울 수 있어. 실전 기술을 배우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에밀을 포함한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놀이처럼 느껴졌던 태권도가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거죠. 에밀 역시 더 이상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이 기술을 연습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도장에서 열린 시범 대회에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시범 대회에서 그동안 배운 기술을 부모님들 앞에서 당당히 선보였고 에밀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이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기술을 선보일 때 에밀은 처음으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에밀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무대에 오르고 싶어요. 그의 눈에는 진지한 열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항적이던 아이가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순간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에밀.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열심히 수련해야 해. 태권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함께 수련하는 과정이거든. 내가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날 이후 에밀은 도복을 단정하게 입고 도장에 들어섰고 다른 아이들처럼 정중하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고 이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련에 임하게 되었죠. 에밀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그가 태권도를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밀은 태권도라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것은 제게도 큰 기쁨이었죠. 에밀이 태권도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한 후 그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도장에서 가장 먼저 도복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수련에 임하는 아이가 되었죠. 그러나 에밀의 변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권도 수련이 점점 깊어지면서 에밀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발차기 훈련을 하던 중 에밀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에서 그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힘든 수련 과정에 에밀은 다시금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훈련 도중 실수를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못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에밀은 훈련 도중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자꾸만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던 겁니다. 저는 그의 뒤를 쫓아가 조용히 앉아있는 에밀에게 다가갔어요. 에밀, 왜 도망치려고 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에밀은 고개를 들지 않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잘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자꾸만 실패해요. 왜 나만 이럴까요? 저는 에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에밀, 태권도는 단순히 기술을 잘하는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빠르게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이야. 모든 수련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을 배우게 되는 거야. 에밀은 여전히 낙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그에게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권도는 너의 신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단련하는 거야. 처음 도장에 왔을 때의 너와 지금의 너를 비교해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야. 에밀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에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수련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늦게 기술을 습득했지만 그만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밀의 변화는 그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태권도를 통해 점점 더 강인해지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감동했죠. 그들은 에밀이 수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정신적인 성장을 보고 자신들도 태권도를 배우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부모님은 에밀과 함께 도장에서 수련을 시작했고 이 경험은 그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태권도를 통해 신체적으로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또 에밀과의 대화도 더 깊어졌죠. 에밀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밀 앞에는 또 한 번의 큰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장에서 열리는 정기 승급 시험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승급 시험은 에밀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에밀은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시험 전날 에밀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에밀, 승급 시험은 너의 실력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승급 여부는 그 다음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야. 시험날 에밀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도복을 차려입고 도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에밀은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최대한 집중해서 선보였고 그 모습은 마치 처음 도장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결과 발표가 있었고 에밀은 자신이 승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었죠. 그 순간 에밀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를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에밀이 승급 시험에 합격한 후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그저 태권도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에밀은 스스로를 이겨내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도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반항적인 아이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련에 임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에밀의 변화는 그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변화를 돕기 위해 시작한 태권도가 이제는 가족 모두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죠. 주말이면 에밀과 부모님은 함께 도장에서 수련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성장해가는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그들은 이제 태권도를 통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태권도의 뿌리를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태권도가 가진 힘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족과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여정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밀과 그의 가족처럼 이 도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도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찾기 위해,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태권도는 단순한 수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태권도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이자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이 도장에서 그리고 이 도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도장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태권도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도장이 있는 한 태권도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도장에서 태권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에밀의 변화는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에게 태권도의 힘을 전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태권도는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이 이 도장을 찾는 순간부터 그들의 여정에 제가 함께할 것입니다. 에밀과 그의 가족이 그랬듯 이 도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도장이 있는 한 변화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